안녕하세요. 힘찬TV의 힘찬입니다. 저번 시간에 마포구에서 5억이나 10억으로 갖고 어떤 건물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방송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매물을 찾아 드리려고 저희 전 직원들이 열심히 지금 뛰고 다니는데요. 제가 방송에서 늘 설명드렸던 매물은 감정가랑 기존의 매가랑 거의 비슷하게 나온 매물이 전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고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물건들이에요. 근데 그런 매물들이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반응이 좋았던 내용 후속편인데요. 자, 마포구에서 20억을 가지고 어떤 건물을 살 수 있을까? 그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입니다. 본 매물은 지도에서 보시면 합정역하고 망원역에 위치해 있는 매물입니다. 본 매물은 2022년 2월에 거래가 됐고요. 본 매물은 망원역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매물입니다. 이 뒷부분을 오피스 확장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망원역 이 뒤쪽은 지역명이 서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건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는 54.4평이고요. 건평은 103.8평입니다. 이 건물은 1층부터 5층까지 신축을 했고요.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었어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망원역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었고요. 이 건물을 다가구 상태 건물을 매입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23억 5천에 매입을 했습니다. 이 건물을 매입했던 분은 법인이 매입을 했는데요. 건설회사예요. 건설회사가 매입을 해서 본 건물을 신축을 해서 추후에 이제 매매를 진행하는 그런 법인인 것 같습니다. 이 법인이 23억 5천에 이제 사서 신축을 거의 8개월 동안 했어요. 8개월 동안 한 다음에 22년 2월에 43억 5억 6천에 매매를 했습니다. 새로 이 건물을 투자했던 분도 법인이었습니다. 이 법인이 총 투자 금액이 약 15억 들어갔고요. 감정평가가 한 35억 나왔고 대출 금액이 31억 나왔습니다. 이 건물은 감정평가 금액이 왜 이렇게 낮냐면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건물은 21년 5월에 매입을 했어요. 23억 5천에 매입을 했다고 했고 신축하는데 비용이 들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를 할 때 대지는 지금의 시세를 반영을 하고 건물은 들어갔던 비용만 감정평가에 포함해서 하게 되는데요. 이래서 감정평가 금액이 35억밖에 안 나왔고요. 대출은 31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투자 자금이 15억 들어갔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신축 건물을 매입하는 걸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 생각은 두 가지 생각으로 나눠지는데요. 안정형을 좀 추구하는 투자자나 아니면 노력을 들여서 대가를 이제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하시는 분들인데 대부분의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솔직히. 저도 이제 신축을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차라리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는 8개월 걸려서 건물을 지었다고 했지만 이 건물을 매입해서 또 명도도 했고요. 명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 많았을 거고 비용도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하나하나의 이런 그런 부분들과 그 기간 동안의 대출 이자, 건축업자와의 문제들, 막 시공사, 설계사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고 그런 거에 인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낡은 건물을 사서 신축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감당 이렇게 어려운 거를 좀 하기 싫거나 이러신 분들은 그냥 신축되어진 매물을 적당한 가격에 매입하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투자자분들은 좀 안정성 있는 투자자나 자금의 여유가 있는 분들, 노후 대비를 위한 투자자이신 분들은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 건물도 지금 이렇게 좀 비싸게 샀다는 생각도 들지만 시간이 3년, 5년 지나면 또 가치는 상당하게 높아져 있을 테니까요. 자, 두 번째 투자 사례입니다. 자, 본 매물은 합정역 오피스 상권에 위치해 있는 매물입니다. 본 건물의 매매가는 63억이었고요. 본 건물을 매입했던 분은 유일하게 좀 개인이 매입을 했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60억이 나왔고요. 대출도 48억, 개인이었지만 80% 받으셨고요. 본 건물은 오피스 밀집 지역에 위치되어 있고요. 사거리 코너에 위치해 있습니다. 본 건물 외관인데요. 이렇게 사거리 코너에 위치해 있어요. 현재 1층에는 이제 빵집이 들어가 있고요. 지층부터 5층까지 있는데 건물 외관을 보시는 것처럼 좀 많이 좀 나이가 있습니다. 이 건물은 층당 한 40평씩 나오는데요. 내부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뭐 매매를 하든 아니면 임대로 갖고 있을 계획으로
매입을 하신 것 같고요. 본인 투자금은 약 한 20억 정도 들었습니다. 마포에서 20억을 가지면 어떤 건물을 투자할 수 있었을까요? 세 번째 사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위치는 지도에서 보면 상수역하고 도보 약 5분 정도의 거리가 된 위치의 매물이고요. 본 매물은 22년 2월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본 건물은 이제 여기 보시면 주차장 라인이에요. 요즘 이쪽 이 주차장 라인에 현재 거래되는 것들이 평당 뭐 1억 5천, 1억 3천 이렇게 이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쪽은 2종 일반 주거 지역 라인인데도 현재 마포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좀 상권이 좀 빠졌던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회복 상태이기 때문에 이 근처에는 클럽과 많은 뭐 볼것과 술집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 주차장 이 라인에 이 거리에 매매가가 다시 호가가 올랐고요. 그래서 지금 이 본 매물 나온 것도 그 근처에 있는 바로 주차장 거리 이면에 있는 매물입니다. 본 매물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는 72.6평이고요. 건평은 189.6평입니다. 지층부터 5층까지 있는 건물이고요.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본 건물의 매매가는 58억이었고요. 본 건물도 법인이 매입을 했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60억 나왔고 대출을 46억 약 80% 받았고요. 본 건물은 매매가보다 감정평가 금액이 높게 나왔고요. 대출은 46억 이제 80%를 받았고요. 4층 5층은 주택으로 용도 변경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을 했고요. 본 건물 옆 건물이 작년에 평당 9,200에 팔렸는데 본 건물은 평당 8,000 정도에 이제 팔렸습니다. 투자 자금은 총 16억이 나왔습니다. 이 본 건물은 개방감이 없지만 추후에 리모델링을 하면 상가 및 사무실 용도로 임대가 잘 나갈 듯 해 보입니다. 자, 다음 사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물은 합정동 오피스 상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22년 4월에 이제 거래를 했고요. 합정역 도보 7분, 망원역 도보 5분 정도에 위치해 있는 매물입니다. 본 매물은 합정역 오피스 상권 위치해 있고요. 본 건물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는 66.4평이고요. 건평은 171.7평입니다. 본 건물은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지층부터 4층까지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15년에 신축이 됐던 건물이었고요. 자, 보시는 이 건물인데요. 이 건물은 2015년에 이제 신축을 했고요. 올 근생으로 4억 정도로 이제 건물을 지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물 외관은 상태가 뭐 나쁘지 않고요. 코너에 위치했고 도로가 3m 위치해 있는 코너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가는 53억 3천에 거래가 됐고요. 본 매물도 법인이 매입을 했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47억 나왔고요. 대출은 40억을 받았고요. 약 85% 대출을 받았습니다. 본인 투자금은 약 17억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매물은 마포구에서 20억으로 어떤 건물을 투자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정도 투자 금액에 나쁘지 않았던 건물들, 투자했던 사례들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자, 다음 사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물의 위치는 신촌역하고 좀 가까워요. 여기 지금 보시면 홍대 입구 뭐 경의 중앙선 여기 있죠. 이제 경의 책거리가 있고 밑에 이제 계속 공원이 이어지는 곳인데요. 이 위치는 신촌하고 5분 거리가 되고 이제 경의선 뭐 서강대역인데 도보 한 2분 정도 거리가 됩니다. 현재 이 보시는 이 공원이 많은 인기가 있고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거래도 많이 되고 유동 인구도 많지만 약간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책거리가 좀 어떻게 보면 홍대하고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홍대하면 공연, 문화 이런 문화가 맞는데 책거리를 조정해서 책에 대한 부스를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한테 공개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홍대하고는 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상권이 조금 어떻게 보면 반대쪽에 있는 연트로파크 상권보다 많이 조금은 그랬지만 지금은 공원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과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 공원이 용산 표창공원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홍대 뭐 땡땡거리도 지나가고요. 그 지역에 맨 끝에 있는 이 매물이에요. 본 건물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는 75.9평이고요. 건평은 107평 정도 나옵니다. 지층부터 2층까지 있던 건물이고요. 매매가는 54억 5천에 매매가 됐고요. 이 건물은 21년 9월에 매입을 하고 잔금을 22년 1월에 치렀습니다. 보시는 이 건물인데요. 경의선 공원이 중간중간 대로변을 지나가기 때문에 약간 단절되는 구간들이 있어요. 근데 경의선 책거리와 땡땡거리의 거의 끝부분에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이 건물인데요. 이 건물은
지금 보시다시피 지층부터 2층까지 이렇게 좀 되게 허술해 보이죠. 하지만 이 건물에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것처럼 이 건물 용도 지역은 준주거 지역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제 묶여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건물이 노고산 복합시설 개발 사업 신축 공사라고 하는데, 지금 이 근처에는 또 신촌역 오피스텔을 신축 공사를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뒤에도 노고산 복합시설 개발 사업 신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왜 이렇게 신축 좀 이렇게 큰 공사를 많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본 건물의 위치예요. 여기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용도 지역이 준주거 지역이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화면에서 제가 지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복합시설 신축 공사하는 게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이 본 건물 뒤로 얘하고 같이 이 필지를 같이 개발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두 필지를 같이 개발하는 얘기고요. 근데 본 건물은 따로 단독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매입하셨던 분은 지금 건물 외관 상태가 너무 낡고 그렇지만 이 건물을 매입해서 추후에 이제 신축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여기는 용도 지역이 준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60%에 용적률이 400% 나오기 때문에 높게 사산재 같은 거 잘 안 받고 높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본 건물은 개인이 또 매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감정평가 금액이 50억이었고 대출 금액은 40억을 받았고요. 약 80%를 받았습니다. 본인 투자 자금이 약 17억 5천이 들었고요. 이 건물을 매입하신 분은 매입 자금보다 이제 신축 금액을 또 생각을 해서 더 멋지게 건물을 신축을 해서 임대를 두던 아니면 향후에 시세 차익을 받을 수 있는 건물입니다. 자, 오늘 마폭에서 20억으로 살 수 있었던 건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방송에서 한 5가지 사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거의 이제 요즘 추세가 매번 설명드리지만 법인으로 이제 매입을 하시는 게 추세고,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개인으로 매입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 20억으로 매입을 했었던 사례는 약간 어느 정도 약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기본적으로 보통 10억 정도로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약 20억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은 보셨던 것처럼 거의 한 50억, 60억까지도 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건물을 매입할 때 요즘 또 이자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매입을 할 적에 예전보다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내가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든 아니면 어떤 건물을 사서 이자를 내고서 수익을 갖고 버틸 수 있거나 아니면 추후에 매도를 좀 많이 잘 할 수 있는 이런 매물을 신중 있게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